네, 안녕하십니까. 촬영특공대 맡고 있는 김민수 팀장입니다. 지난 1차 교육 때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원활하게 잘 이제 대응을 못 드린 부분, 그리고 또 그때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오늘 이제 2차 교육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2차 교육에 이제 처음 오신 1차 교육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1차 교육 때 했던 내용 다시 리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시스템에 대한, 부정선거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은 이미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많은 어떤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한 전문가들이 이미 대략적으로 분석을 했었고, 그 중에 몇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선거를 막아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전략이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크게 이제 설계 매수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조작, 여론 조작, 투표 조작, 개표 조작까지 이 모든 일련의 작업들이 지난 수년, 수십여 년간 연습되어 오고 또 지난 4.15 총선 때 대대적으로 실행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3구 대선 때도 이 부분이 작동을 했지만 부방대 또 감시대원분들 또 수많은 국민들의 관심으로 또 막아내고자 하는 열정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차단이 되었고 다행히 대통령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그때 계속해서 이 부정선거를 연습해오고 실행해왔던 실무 태력들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작업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 특별히 4.15 총선과 대선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6.1 지선 같은 경우는 4.15 총선과 유사한 사례가 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촬영 특공대 여러분의 참여와 노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4.15 부천 신중동에서 저희가 확인했던 사례 때문입니다. 부천 신중도 사전투표소에 18,000명이 24시간 동안 투표했다라고 중앙선관위에서 발표를 했는데, 근데 기존 2017년 사례, 기존의 역대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사전투표소가 과다했던 사례는 이런 육군 훈련소, 이런 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였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4.15 때 기록을 이런 부천 신중동이 갱신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전투표소를 뻥튀기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이제 이 부정선거를 조사했던 그 전문가들이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은, 당일 투표 조작은 사전투표보다 발각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사전투표자에 대한 그 부분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비율이 8대2든 9대1이든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표로 끌어당기는 그 수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전 투표자 수가 적으면 조작해도 그들이 승부를 뒤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이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나서서 계속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사전투표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처럼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느끼는 체감상의 이 사전투표율이 20%대인데 계속 그 숫자가 지금 30%를 돌파해서 거의 40%에 육박하는, 그래서 국민의 과반수가 사전투표를 했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전투표자 수를 늘리지 못하게 하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능하면 줄이는 것. 그래서 저희 또 황교안 대표님이나 여러 이 부정선거 전문가들은 사전투표를 최대한 장려하지 못하도록, 독려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했었고, 이 부분은 국힘의 어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준석이나 하태경, 이 사람들의 어떤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 4.7 재보궐 순천 울주 사례 때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촬영 특공대의 어떤 모태가 되는 외부인 참관 활동을 한 지역과 안 한 지역이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그래서 선관위 당시 어떤 선관위의 어떤 핵심 직원들이 저희가 외부인 참관을 통해서 촬영을 하고 또 숫자도 세는 이런 지역들의
사전투표 그 어떤 숫자를 뻥튀기 하는 작업을 그때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을 저희 프리덤 뉴스 이상은 기자님이나 여러 그 관계자들이 정식으로 이것들을 기사화하고 국민들에게 알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촬영 특공대는 진짜 투표자 수를 세는 이 작업에 포커싱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국 2만여 개의 투표소에서 그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감시할 수 있는 그 투표소를 최대한 확보해서 그 투표소에 대해서만큼은 사전투표 이틀 동안, 그래서 사전투표 1일차 12시간, 그리고 2일차 12시간,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일투표까지 총 36시간, 또 플러스 알파 코로나까지 포함해서 한 40시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촬영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자. 그리고 그때 들어간 그 투표소 진입자의 숫자를 우리가 확인해서 그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그 숫자랑 비교를 해보자. 이것이 촬영특공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가장 베스트인 것은 선관위가 사전투표 때 실시간 그 1시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보고하는 그 투표자 수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숫자를 저희가 만들어내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그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그 실시간으로 사전투표 때 발표하는 숫자는 안타깝게도 선거구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소가 2만여 개가 있는데 전국의 이 투표소들을 지금 250개의 선거구로 분할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선거구별로 적게는 뭐 한 20여 개, 또 많게는 50여 개의 투표소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선거구별로 시간대별로 발표되는 그 숫자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서 국민들에게 이거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걸 알리려면, 그러면 어느 한 선거구라도 그 완벽하게 그 모든 투표소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촬영하고 숫자를 세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상고대선 때 저희가 그런 목표로 각 시도 중에서 한 선거구 정도씩을 전략적으로 선택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떤 저희가 조직적인 준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1 지선 때는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부분은 선거구의 모든 데이터를, 각 선거구의 모든 데이터를 완전하게 확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이 부방대의 촬영특공대로 지원하신 분들이 그 살고 계신 그 지역의 근처 인근의 투표소는 최대한 가서 이 부분을 촬영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투표소에 진입한 사람의 숫자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 2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최대한 협력을 해서 그 투표소의 그 모든 풀타임의 그 숫자 그리고 촬영 영상을 확보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이 작업을 통해서 확보해 주신 결과가 어떻게 쓰이게 되냐면, 그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 선관위에서는 선거 구별 데이터 정도가 아니라 모든 투표소에 대해서 그 투표지 발급 수 그리고 또 개표 현황에 대한 것을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각 투표소별로 사전투표자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관 내 사전투표자 수는 몇 명인지, 관 외 사전투표자 수는 몇 명인지를 그들이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근데 그 자료는 저희가 일반적인 어떤 국민들이 공개된 시스템으로 바로 오픈을 하지 않죠. 예, 그들이 그걸 발표하면 당연히 캥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발표하냐면, 저희가 일반 국민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따로 그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 시간이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 동안 저희가 그 선거 결과를 분석해서 촬영특공대원 분들이 카운트 해주신 그 영상과 그 숫자와,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각 투표소별로 투표자 수가 얼마인지를 저희한테 회신한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약 2주간의 분석 시간이 끝나면, 그럼 비로소 저희가 이 촬영특공대를 통해서 각 투표소별로 우리가 센 숫자와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숫자가 어떻게 다르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크다라는 그 결론을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상고 대선 때도 저희가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오전 6시부터 촬영을 요청드렸다고 하면 오전 8시에서 10시 이렇게 뭐랄까 그 모든 시간을 채워서
그 영상이나 숫자를 세주시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 또 저희가 준비한 앱도 그것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세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미비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6.1 지선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또 황 대표님이나 또 여기 부방대 많은 어떤 시민분들의 도움과 지원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발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지금 그 결과에 대한 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면서 그 참여해 주십사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까지 개발된 그 AI 그 어플의 지금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6단계로 이 앱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촬영을 원하신 투표소 신청도 이 앱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청 승인을 저희 이제 관리자들 그 지역별 어떤 스태프들이나 저희 지금 천연특공대 관리하는 스태프들을 통해서 승인을 저희가 해드리면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여러분께서 받게 되시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 패스워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촬영을 하기로 한 그 투표소에 대해서 사전 답사 또는 그 해당 투표소에 어떤 지금은 사람이 줄지어 서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살고 계신 현장에서 사람들이 좀 줄지어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촬영 테스트를 진행해 주십사 요청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적의 어떤 촬영 위치라던가 각도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AI를 통해서 카운트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세는 것보다는 이 AI가 세는 것은 그 정확도가 완벽하게 뭐 예를 들어서 100% 완벽하다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최적의 촬영 각도로 촬영했을 때는 약 99% 이상의 신뢰도 그래서 100명 중에 1명 정도 틀리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일반적인 어떤 이제 그 최적의 촬영 각도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촬영 영상 같은 경우는 한 95%의 신뢰도 그래서 100명 중에서 한 5명 정도는 틀리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계 사전 답사의 촬영 테스트 단계를 거쳐서 그 사전 투표 5월 27일, 28일 그리고 6월 1일 이 선거인 투표의 실제적인 촬영과 카운트를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촬영된 영상은 본부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도록 그 어플 내에서 특정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쪽으로 전송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테스트 버전 설치에 대한 부분을 안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촬영 특공대를 여러분께서 검색하시면 지금 그 촬영 특공대 어플이 지금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거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저희가 교육하는 이 순간에도 그 개발 업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버전은 초기 1차 버전 5월 4일에 처음 저희가 개발 업체를 통해서 수령한 버전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계속 그것이 업데이트돼서 벌써 3차 버전이 이제 생성이 되어 있고 이 3차 버전은 아직 구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방대 아까 부방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다운받으시도록 안내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부방대 지금 그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교육 자료라는 그 상단에 교육 자료 탭이 있고 그 중에 세 번째 일반 자료라는 그 게시판에 저희가 지금 이 그 촬영 특공대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다운로드 링크를 이미 다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교육 내용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1차 버전이 아니라 지금 그 부방대 홈페이지에 있는 그 3차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3차 버전에 대한 거 아직 설치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여기 화면상에 보이는 앱 설치 QR코드 요 사진을 찍어서 그 QR코드로 진입을 해서 설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부방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동안에 아직 그 설치를 못 해보신 분은 직접 설치를 진행하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좀 더 이렇게 빠르게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대략적으로 촬영 위치에 대한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디나 패스워드에 대한 부여는 지금은 이제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은 열려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정식 버전이 5월 20일경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애플 앱 스토어를 통해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배포드릴 예정인데, 그때부터는 이제 그 정식적인 로그인 그리고 또 신청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테스트 버전의 모든 기능들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모두 열려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현재 어플에 있는 주요 화면에 대한 구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크게 지금 여기 상단에는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촬영 위치와 설정을 통합을 해서 홈 그리고 영상 데이터 설정 이 3가지 메뉴가 현재 이제 앱상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 화면이 주된 촬영을 행하고 거기에서 어떤 이제 카운팅을 하는 그 결과들이 여기에서 다 보여지게 되고요. 크게 5가지 버튼, 그래서 줌인 줌아웃 버튼, 그 다음에 카운팅 라인을 세팅하는 라인 셋 버튼, 그리고 영상을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는, 내가 이제 촬영하고 있는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녹화 버튼, 그리고 AI한테 네가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세팅한 카운팅 라인으로 사람이 얼마나 들어간지를 체크해 라고 하는 그 지시하는 자동 버튼, 이렇게 크게 5가지 버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AI가 세는 그 숫자들은 그 화면 하단에 카운팅 AI라고 해서 AI가 세는 숫자가 저기에서 표시가 되고요. 계속해서 촬영이 시작된 이후에 누적으로 계속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수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그 개별적으로 이 어플을 통해서 이제 AI가 카운팅하는 것들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촬영의 위치라던가 또는 사용자의 숙련도 때문에 좀 AI 카운팅이 잘 안 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수동 카운트 기능을 넣었고요. 수동 카운트하는 그 버튼들은 지금 6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하단에 인원수 플러스 마이너스 이 버튼을 통해서 이 수동의 숫자를 저희가 이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카운팅 숫자 그리고 수동 카운팅 숫자가 합산된 결과가 누적 카운팅 숫자로 표시가 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각 투표선별로 이 누적 숫자가 몇인지를 확인해서 중앙선관위 숫자와 비교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이 AI가 잘 세도록 라인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기능들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라인 셋 지금 보시면 그 녹화 버튼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녹화 버튼이 눌려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동 버튼이 눌려져 있는데, 지금 이 파란 선이 보이게 하시려면 파란 선과 그 왼쪽에 있는 그 라인을 조절하는 버튼들이 보이게 하시려면 지금 라인 셋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라인 셋이라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화면이 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카운팅 라인이 표시가 되고, 왼쪽은 아직 그 이제 AI가 보기에는 투표소를 진입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화면에는 이제 빨간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3차 버전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 파란 선을 넘어서 빨간색 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AI는 그 내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영상에서 이 사람이 투표소를 지났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모나게 사람을 인식하게 되면 네모난 박스가 쳐지는데, 그 네모난 박스의 중심선이 파란 선을 통과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AI 카운팅 숫자가 플러스 1로 올라가고요. 그 순간 화면에 그 이제 사람 그 박스는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특공대원분들이 촬영하시는 위치에서 투표소가 어느 쪽인지 그 위치를 이 파란색 선을 이동해서 AI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이 파란색의 어떤 그 각도가 조금 뭐랄까 이렇게 촬영하는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되어야 될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회전할 수 있는, 파란색 각도를 회전할 수 있는 기능들도 다 넣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말로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나하나 이걸로 이제 테스트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 또 실제 그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이제 테스트 요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확보한 그 투표소 영상들을
그 컴퓨터에 띄워놓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촬영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실제 테스트 그 어떤 현장에 가시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영상을 이렇게 뭐 TV나 화면에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비추시든, 어쨌든 이 어플이 잘 작동되는지, 그리고 카운팅란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이 AI가 잘 카운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그 실제 연습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촬영한 영상은 기본적으로 촬영 일자나 파일명, 그리고 그 촬영을 한 사람의 어떤 그 아이디에 대한 정보들이 같이 들어가서 저희 쪽 서버로 전송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하는 동안에는 그거를 서버로 저희가 바로 전송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하고 계신 그 동안에는 이 파일들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동안 이제 예를 들어서 12시간, 사전투표 1일차를 가정을 해보면 12시간 동안 촬영한 총 영상의 분량은 대략 10GB 정도로 생성이 됩니다. 그게 이제 30분 또는 1시간 단위로 이제 잘려진 그 파일들이 뭐 8개든 10개든 12개든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총 용량을 따지면 한 10기가 정도 바이트가 되는데, 그래서 촬영특공대원 분들께서는 이 촬영특공대 그 촬영을 하실 그 스마트폰의 용량을 최소한 15기가 정도는 그 빈 용량으로 남겨두셔야 이 스마트폰의 영상 그 촬영 결과물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잘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스마트폰 촬영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하다가 중간에 영상이 끊기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영상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숫자는 그 법정에서의 어떤 증거의 어떤 효력이 사실 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스마트폰의 용량이 최소 15기가 정도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잘 이제 촬영이 되고 저장이 되면, 그러면 이제 OK 표시가 이제 되고요. 그러면 저 파일들을 저희 쪽 서버로 어떻게 전송하느냐? 그래서 촬영이 끝난 뭐 예를 들어 저녁 한 6시 또는 7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인근에 무료 와이파이 통신이 연결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반적인 일반적인 분들이 뭐 10기가 정도 되는 어떤 용량의 그 통신 그 비용을 이제 충분히 지불하시거나 어떤 그 뭐 무제한이라고 하나요? 통신료 무제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그 무료로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그런 곳, 뭐 카페도 좋고요. 아니면 지하철도 좋고요. 그래서 그 와이파이가 연결될 수 있는 곳을 이동을 하신 후에 여기 화면 하단에 지금 저희가 여기 지금 테스트 버전상에서 잘 안 보이는데 송신이라는 버튼이 지금 이제 구현 중이고, 그 버튼을 한번 누르면 그러면 이 파일들이 하나씩 서버로 이제 전송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럼 전송이 되면 그 옆에 그 파일별로 이게 0%에서 시작해서 그 이제 최종적으로 그 모든 송신이 완료되면 100%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그 파일들이 하나 모두 자동으로 서버로 전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파일들이 100% 전송이 완료되면, 보통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일반적인 와이파이 그 연결 속도를 보면 한 1시간 내외, 좀 길면 2시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어쨌든 1시간 내외면 모든 전송이 완료될 거라고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촬영한 영상이 본부 쪽으로 전송이 되면,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께 요구되는 모든 그 이제 작업들이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카운트하는 정보들은 아까 그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 화면에서 한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 서버 쪽으로 그 숫자들이 전송이 되고요. 그러면 촬영이 끝난 이후에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 버튼을 누르면 저희 쪽으로 전송되고, 그래서 이 숫자, 카운팅 숫자와 영상이 전송되면 특공대원 여러분들의 임무는 이제 종료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1일차, 2일차, 선거일투표 총 3일간 이 영상 숫자들이 모두 확인이 되면 정말 이렇게 특공대원분들의 그런 노고로 귀한 자료들을 저희가 확보하고 중앙선관위의 어떤 그 이제 부정을 잡아낼 수 있는 귀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촬영 물품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을 다 말씀을 못 드린 채로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12시간 동안 또는 6시간 동안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각대가 필요한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이런 물품들 이게 10,000원. 네. 10,000원 정도. 지금 여기 또 이렇게 실제 또 유튜브 하시는 분께서 지금 물품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런 식의 그 삼각대를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 이제 이 어플을 작동하는 데 있어서 AI가 카운팅을 하는데 AI가 계속 화면이 흔들흔들하면 제대로 카운팅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대를 통해서 고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물품들은 이제 뭐 다이소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5,000원짜리 이런 물품들도 사용이 가능한 걸로 지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삼각대를 이제 설치를 하시는 어떤 영상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지금 테스트 버전은 가로 모드로 촬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가로 모드로 촬영했을 때 AI가 인식되도록 지금 이제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거를 최종적으로는 그 세로 모드 촬영을 기준으로 저희가 그 개발을 완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세로로 촬영을 하시는 상태에서 그 라인 세팅이나 그 이제 영상 저장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제 화면에서 바로 식별되면서 그 보정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도록 이제 세로 모드 촬영을 기준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하셔야 될 부품이 이제 보조 배터리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이 어플을 이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1시간에서 2시간, 그러니까 길면 2시간이고 1시간이면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저희가 최소 6시간 또는 정말 굉장히 많이 희생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예 12시간을 이제 지난번 상고대사 때도 해주셨었는데 그런 경우엔 이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 배터리에 대한 대략적인 용량을 계산해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 뭐 이제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지금 보조 배터리가 뭐 2만 mAh짜리도 나오고 2만 mAh짜리도 나오고 뭐 10,000mAh짜리도 나오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3만 mAh 정도의 그 보조 배터리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한 4만 원 이제 안팎이고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충전 케이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충전 케이블도 좀 이제 긴 어떤 케이블로 선택하시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조 배터리 좀 이렇게 두껍고 무게가 있는 이런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케이블인데 케이블은 보조 배터리와 그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케이블인데 저희는 가능하면 좀 긴 케이블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여기 화면상에서 이제 여기 이 스마트폰과 그 땅바닥까지 그 거리가 한 1.2m. 그럼 보조 배터리를 여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케이블이 짧으면 중간에 매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매다는 것보다는 밑에 이제 땅바닥에 두는 게 아무래도 안정적일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케이블을 한 1.5m 정도 길이로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체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3만 mAh 정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 딱 그 규격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유튜버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촬영 특공대로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헌신을 해주시는데 이런 비용들을 또 부담하시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속 저희가 선거가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실 일어나는데 근데 이 선거 때마다 이 부정선거 이슈는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관심과 그 노력을 기울여서 해주신다면 이 부정선거가 점점 정말 이렇게 뿌리가 발견되고 정말 이렇게 계속 건전한 그런 그 어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좀 이제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케이블에 대한 구비 그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촬영 방법에 대한 거 실제 그 이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되는데 가능하면 특공대원분들에게 오전 5시까지는 검사 장소, 감시 장소에 도착하시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분간 정도 이렇게 촬영 그 위치라든지 삼각대라든지 또 어플 모든 것들에 대한 세팅을 하시고 한 5시 30분까지는 모든 것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그 대기 줄 개개인 구별이 잘 이루어지는 촬영 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지금 이제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오른쪽이 약간 진입하는 그 투표소로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람의 옆 얼굴이 보이는 이 위치가 저희가 생각하는 최적의 그 촬영 각도, 촬영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난 이제 선거대선 때도 그 코로나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방역 절차, 그래서 뭐 비닐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각 사람별로 한 2m 정도 간격을 띄워서 줄이 지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각 사람이 간격이 잘 이제 눈에 띄게 구별되고 그 사람이라고 인식되는 그 포지션은 옆 얼굴이 보이는 이 각도다라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 이제 적정한 촬영 각도에서는 지금 95%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99% 이상의 정확도를 지금 실제 보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 간의 간격이 갑자기 좁아진다거나, 이제 좀 큰 어떤 덩치의 사람 속에 작은 사람이 가려지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특공대원 분들께서 이 어플을 이제 켜놓고 그냥 아까 AI 카운팅 잘 되게 해놨으니까 초반에 잘 되니까 계속 잘 되겠지라고 그냥 이제 믿고 놔두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제 마치 투표소 안에 참관인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숫자를 계수하는 그 마음처럼 그 화면을 보시면서 이 AI 카운팅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그 잘못된 부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선거 사무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까지 AI가 카운팅을 해버렸다. 그러면 아까 그 인원 플러스 마이너스 수동 그 보정 버튼을 통해서 마이너스를 눌러주시거나 또 그 AI가 이 사람 간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미처 확인이 안 됐을 경우 그때는 오히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계속 실시간으로 보정을 해주시면, 그리고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수록 저희가 선관위를 선관위 그 발표 자료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아주 예리한 칼날이 되는 거고요. 이 정확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뭉툭한 칼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구도가 좋은 촬영 케이스로 지난 상고대선 때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 보내주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촬영자의 위치는 사람들의 그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식별 안 되게 이제 가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어플은 아예 그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 박스에 대해서는 흐림 처리, 가림 처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나 선관위 사무원들이 이거 개인정보 침해되는 거 아니냐라고 방해를 하거든요. 지난 상고대선 때도 굉장히 그런 일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제 이 어플이 작동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그 경찰이나 선관 사무원의 제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어플에서는 아예 사람의 그 얼굴이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마스킹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테스트 버전에서는 그게 아직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제 정식 버전에서는 그 기능이 구현될 거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침해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림체가 될 거고, 그리고 지금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카운팅 라인이 아까 말씀드린 그 AI가 이 선을 넘어간 사람만 이제 카운팅을 세주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의 경우는 아까 스마트폰에서 카운팅 라인의 각도를 돌려서 왼쪽이 빨간색 영역이 되게 하고 오른쪽이 기본 영역이 되게 하면, 그러면 기본 영역에서 빨간색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 AI가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가 끝나고 나온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는 AI에서 카운팅을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빨간색이 아닌 영역에서 빨간색 영역으로 진입하는 그 경우를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네.
그 경우를 카운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 경우 같은 경우는 투표소까지 지금 이제 파란색 라인을 다소 이동을 한 상황인 거죠. 아까 기본적인 카운팅 라인은 여기에 있었었는데, 이거를 여기까지 지금 끌어당겨야 투표소 진입 직전에 사람이 이제 카운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카운팅 라인을 예를 들어서 뭐 이쪽으로 가져왔다. 그러면 이쪽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잘 이제 카운트가 되겠지만, 그래서 뭐 이쪽으로 이렇게 진입되는 사람까지 오히려 같이 체크되는, 그러니까 이 투표소 입구라고 생각하시는 그 곳과 이 카운팅 라인이 가장 가깝게 이제 세팅을 하시는 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각도 같은 경우는 촬영하시는 분의 어떤 그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각도는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오른쪽이 빨간색, 왼쪽이 이제 빨간색이 아닌 영역으로 카운팅 라인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적용하시려면 아예 180도 이제 그 카운팅 라인을 지금 이제 거꾸로 회전을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라인을 세팅을 하시면 저희가 저희가 실험한 결과로는 AI가 가장 잘 이렇게 카운팅할 수 있는 각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촬영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촬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가까우면 한 3m 또는 멀게는 한 30m 정도 그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어플을 통해서 카운트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 너무 멀어서 사람이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인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이제 뭐 가까우면 한 3m, 또 길면 한 30m 이 범위 내에서 촬영하시면 잘 카운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최적의 촬영 상황이 아닌 경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인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인도를 걸어가는 사람이죠. 근데 저희가 지금 투표소라고 인식한 곳은 이곳이거든요. 근데 카운팅 라인을 여기에 설정을 해두면 투표소를 들어가는 분하고 인도를 지나가는 분이 모두 중복 카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입구라고 생각되는 곳에 사람이 들어갈 때 사람의 옆 얼굴이 보이는 그 위치로 이동을 해서 주시면 더 정확하게, 그래서 오류가 없이 이제 카운트가 되고요. 근데 만약 그런 위치 이동이 정말로 여의치 않고 AI 카운팅에 맡기면 오히려 이제 잘못된 카운트가 더 늘어난다. 그럴 경우에는 영상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두시고 AI 카운팅을 이제 중단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 카운팅을 중단시키시고 그때부터는 수동 입력 모드로, 그래서 직접 사람 수를 센 숫자를 입력하실 수 있는 그 모드로 전환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각 특공대원분들께서 현장에 벌어지는 상황에 맞춰서 사전 답사, 그리고 또 현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파란 이제 카운팅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빨간색이 아닌 그냥 일반 영역,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쉐이딩이 되어 있는 영역이 이제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 영역에서 빨간색 영역으로 넘어가면 그 박스가 이제 녹색으로 바뀌면서 카운팅 라인을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1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아까 이제 비슷한 사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의 경우는 입구가 여기 있지만 이제 카운팅 라인 여기 설정한다고 했을 때 뭐 입구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역시 인도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같이 중복 카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소 입구 쪽 사람의 옆 얼굴이 보이는 위치까지 이동하기 어려우시다고 하면 오히려 수동 개설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최적의 촬영 각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제 삼각대를 어느 정도 자신이 이제 6시간 동안 계속 앉거나 서 있으셔야 되는데 그 높이만큼 잘 조작을 하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누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안정적으로 삼각대가 설 수 있도록 잘 세팅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AI가 사람을 잘 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수시로 체크하시면서
같이 이제 AI가 카운팅하는 그 상황들을 이제 그렇게 맡기고 잘 되겠거니 하지 마시고 계속 확인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최적의 어떤 추천 촬영 장소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구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옆 얼굴이 보이는 그 위치를 저희는 최적의 촬영 장소 그리고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번, 2번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추천 촬영 장소들을 가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시민들의 방해나 어떤 선거 사무원들의 방해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할 수 있는 그 장소로 지난번에 많은 특공대원분들이 추천해 주셨던 장소가 차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차 안 같은 경우는 다소 멀지만 어쨌든 촬영 영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카운트하는 것은 AI의 카운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보정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숫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차 안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가 닫혀 있었을 때입니까? 네? 차 유리가 닫혀 있을 때요? 네, 차 유리가 있을 경우에는 유리의 어떤 그 뭐랄까 살짝 먼지나 이제 빛 반사 이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약간 안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AI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 아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대기 열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중복되거나 이렇게 겹쳐 보이는 그런 각도가 아니면 AI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촬영 종료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담당 투표소에 대한 배정은 어플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린 그 절차대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본부 스텝에 승인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아이디어 패스워드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이 부분들은 아까 제가 대략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넘어가고요. 그 주의사항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6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촬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케이블이나 여러 가지 물품들이 이제 잘 구비가 되어야 되고 그게 중간에 뭐 빠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그 바람이 센 어떤 상황인 경우 삼각대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삼각대는 쓰러지거나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하시면서 촬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나 식사 문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는 가능하면 그 한 투표소당 2명의 그 특공대원분들이 같이 이제 감시를 해주시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은 한 카메라로 이제 실행을 하시더라도 그 이제 촬영이 계속 이제 진행되는 동안 잠깐 어디 갔다가 오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능한 오전이든 오후든 최소한 2명 정도가 같이 이렇게 한 투표소를 커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오전 2명, 오후 2명이면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일 경우는 한 투표소당 한 4명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팀을 이루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날씨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6월 1일이면 굉장히 좀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투표일 첫날은 이제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사람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 교대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오전 11시 반부터 12시가 주로 저희가 생각하는 교대 시간인데 그 교대 시간에 갑자기 카운팅을 누락하거나 영상 찍는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그때 발생을 했었었는데 그 하나하나 경우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선관위 쪽에서 그 이제 촬영을 중지시키려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이제 권영 변호사님이나 여러 변호사님 통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했던 결과 이 국민들의 알 권리와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이 두 가지 권리가 이제 충돌을 하는데 저희가 촬영하는 것은 그 대외적으로 공개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저희가 그 대외적으로 배포하는 순간 개인정보 침해 그 범죄를 이제 발생하는 것인데 이거는 전혀 그 대외적으로 공개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는 그 목적으로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 만약 이제 그 법정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얼굴을 다 가림 처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지금 어플에 지금 구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선관위나 경찰이 그 직권남용, 월권의
월권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당하게 국민들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그 투표소에 그 실제 진입한 사람들 숫자에 대한 것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그 언론의 기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투표하는 시민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얼굴이 실제로 어플에서 다 가림 처리되고 있다. 그리고 당신들의 그 초상권을 침해한 이제 이 영상을 외부로 배포해서 초상권을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고 이 영상은 그 내부적으로만 이제 확보해서 그 나중에 혹시나 벌어질 법정 싸움을 대비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뿐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하는 부분도 전혀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선관위 관계자 투표인들과 싸움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혼자서 예를 들면 2명이서 커버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가 2명이든 4명이든 최대한 이제 조직을 꾸려서 그 각 투표소에 최대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뭐 한 투표소에 1명이 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 어떤 투표소당 최소 4명, 최소 2명에서 4명까지 배정이 돼서 좀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직을 하려고 하고 이 부분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 부방대 그 각 지역별 그 위원장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 그 충돌하는 경우 아까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상황들은 선거 상황을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제 중계하는 것과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제 마치 선관위에서 각 투표소의 그 결과들을 짓기 위해서 매 시간마다 보고하는 것처럼 저희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선거 상황, 그 전국 투표소에서 집계되는 그 투표자의 그 투표소 진입 숫자를 확인해서 알리는 그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스마트폰이 중간에 파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수작업 개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셔야 되고요. 뭐 개수기가 있으신 분들은 지참하시는 것도 이제 추천을 드리고, 뭐 종이 같은 경우 이제 지난번 투표소 참가님들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발열정자를 써서 개수를 해주셨는데 그 종이도 어떻게 보면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좀 더 그 확실하게 숫자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촬영 영상이 끝까지 확보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어떤 사람들이 뭐 가리거나 이렇게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2명 이상이 한 조를 이루셔서 한 분은 계속 영상이 촬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한 분이 설명을 하면서 대응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자리를 지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 대선 때도 변호사분들이 이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상시 대기를 해주셨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6.2 지선 때도 좀 변호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대응을 이제 해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 특공대원들이 경찰과 어떤 원활하게 어떤 대응이 안 될 경우에는 직접 변호사분들을 연결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